안녕하세요. 희송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보는 강한 주식, 약한 주식. 여러분들은 강한 주식을 살 것입니까? 약한 주식을 살 것입니까? 주식 투자자에게는 항상 매수냐, 매도냐, 보유냐, 이 세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식을 매수할 때 강한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약한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강한 주식을 사자니 많이 오른 것 같고, 약한 주식을 사자니 힘이 없는 것 같고, 항상 주식 투자자는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그러면 다음 영상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방법은 각자 공부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 전체의 충격으로 급락 후 반등할 때 대부분 다음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1번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시장 충격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등, 그리고 다시 횡보.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줄 때 이 급락하기 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소위 V자 반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데요. 자, 이 횡보 후에 이 2번 주식이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1번 주식이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골든벨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주도주일까요? 1번은 급락 후 약한 반등 횡보, 2번은 V자 반등이었습니다. 네, 이 2번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상승 속도가 빠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도 2번입니다. 2번이 2번 모양의 주식이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1번과 2번 둘 다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것이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요? 예, 이거에 대한 대답은 1번입니다. 1번은 힘이 없고 횡보가 길기 때문에 1번 모습의 주가가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4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위험하다고 일반 투자자들이 느낄까요? 저는 1번 또는 2번 둘 다 대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많이 오르지 않고 약하게 오르기 때문에 올라있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래서 2번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2번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1번은 너무 힘이 없다. 2번처럼 이렇게 V자 반등, 힘차게 반등하는 것이 나중에 더 상승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번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번 모양과 2번 모양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네, 정답은 1번은 역별이고
2번은 정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차트를 보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전자 일간 차트입니다. 요즘 국민 주식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 후에 약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행보 중이고 최근에도 그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했는데 올라오는 힘이 약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IT의 최대의 탑2 두 회사인데 두 회사가 힘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했는데 상승이 미약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들은 기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이쪽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세상에 있는 주식들입니다. 먼저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입니다. 어떻죠? 하락 후 V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보도 짧게 하고요. 그리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농심도 하락이 짧고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식품주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식품주들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에 이런 필수 소비재인 식품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인데 누가 자동차를 사고 누가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겠습니까? 불경기에는 이런 필수 소비재가 더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모양의 주식을 매수하면은 무조건 수익을 줄까요? 2번 모양이 이런 급등주였죠?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모양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일선과 21선, 21선과 61선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일선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 이렇게 급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선은 쫓아가지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질 때는 이 5일선이 이렇게 눌렀다가 갑니다. 21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려면 이렇게 5일선과 21선이 붙어 있을 때 이격이 좁아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것은 21선과 6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고요. 61선이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격이 생기는데요. 이격이 생기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 투자자들 아니면은 여기서 산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와서 팔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좁아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두 번째로 전고점 부근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 후에 이렇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은 이 전고점 부분에
올 때가 있는데요. 이 전고점 부근,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자기 본전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본전에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줄 수가 있어서 전고점 부근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가에서 거래량이 많고 윗꼬리가 있는 캔들, 고가에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캔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형 캔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팔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상승해 주지 못하고요. 이런 윗꼬리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아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꽤 올라왔다고 판단되면 PR 배수가 적정한지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급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성장성 주식, 성장을 평가받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잘해줍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후 그 성장성이 예상보다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급하게 매물을 쏟아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도 물론 실적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도 성장성 주식보다는, 성장형 주식보다는 이런 급락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으면은 많이 올라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물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 이런 고평가 있는 주식은 매물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많이 올라왔을 때, 꽤 올라왔다고 판단되면 PR 배수를 꼭 적정하고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 모양의 주식을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번 모양은 이렇게 오르지 않는 주식인데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덥석 매수하지 말고 주식이 왜 안 올라가는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자기 판단에는 좋아 보이고 자기 눈에는 싸 보여도 시장에서 그 가치평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그 가치평가란 것은 뭐 당장 내일부터는 가치평가를 해줘 가지고 상승할 수 있고요.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2달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는 그야말로 주식의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좋아 보여도 그 주식이 왜 안 올라가는지 꼭 연구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 주식을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적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횡보나 하락하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주식은 이렇게 해서 상승을 잘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회사 주식도 자기도 알고 있는 주식인데 이 회사 주식을 못 잡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잘못해서 약간의 테마주, 급등주 그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약하게 행보하는 주식은 조금만 매수하고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많은 비중을 넣어가지고 기다리면은 만약에 상승해주면 다행이지만은 하락하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실패하지 않은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차트로 보는 강한 주식, 약한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